지금은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와 연준의 돈 풀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 회복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의 안전자산 특징이 아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운맛 블랙입니다. 여러분 블랙페퍼라고 들어보셨나요?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검은색의 매콤한 후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페퍼처럼 독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드리고 어떤 흐름이 앞으로 연출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켓 리뷰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채권, 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제목에 골드가 써있기 때문에 골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광고가 아니라 그냥 가시죠. 12월 15일 부과될 미국의 대중관세가 철회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장의 유일한 악재였던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안전자산이었던 채권과 금의 가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금은 언제 사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에 금을 매수했다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실 분은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가 도출될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대외 악재가 터지면 금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미중 무역 합의 같은 대외 호재가 터지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 미중 스몰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힘이 없을 때 이럴 때가 금을 매수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될 징조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기라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트럼프와 시진핑 둘 다 웃고 있는 사진뿐이었습니다. 둘이 다시 싸울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있을 재선, 시진핑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손을 굳건하게 잡은 상태입니다.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합의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단순히 2020년 1월 초에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관세 일부를 철회했으니 이제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지금 이게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하여 미중 양국이 완전한 합의를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있을 뿐 영원하진 않겠죠. 완전한 합의는 어렵다는 게 저의 꾸준한 주장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곧 진행할 것이고 시진핑도 참석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현재 협상은 종료됐으며 협상문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품 859개 품목에 붙이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176개 IT 수입품에 붙이는 관세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관세율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을 포함한 한국도 이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내년에는 무난하게 1단계 무역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반대로 조정이 아니군요. 아이러니합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왜 갑자기 올랐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안전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안전자산은 달러와 채권이 있습니다. 달러는 지금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미중 스몰딜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97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러의 급격한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미국 경제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 미국 화폐인 달러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 봅니다. 또한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상승과 함께 채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헷갈리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저는 채권 금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하니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 금리 상승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계속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레포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돈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채권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니까요. 자, 그렇다면 중간 종합해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는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로 인하여 하락하는 추세지만 미국 경제가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그 하락세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역시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하여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은 왜 혼자 올랐을까요? 여러분, 금의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안전자산, 위험자산, 달러 반대 특징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나머지 두 개의 특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연준은 레포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준 회의에서는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돈을 꾸준히 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달러 가치 하락을 유발할 것이고 금 가격 상승을 위한 기본 바탕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달러 약세로 인하여 신흥국 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0 초반까지 내려왔고 위안화 환율 역시 7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신흥국 화폐 강세를 유발하고 달러 가치 하락은 또한 금 가격 강세를 유발합니다. 지금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이 조금 믿겨지시나요? 금의 다른 특징 하나 더 볼까요? 금은 원유, 구리와 함께 원자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리와 원유 가격을 보겠습니다. 오, 최근 들어 엄청 올랐습니다. 이들은 왜 오를까요? 원유와 구리 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경기 회복과 연관이 큽니다. 세계 경제 회복기에는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구리와 원유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 또한 오릅니다. 즉, 구리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원자재로 분류되어 있는 금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와 연준의 돈 풀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 회복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의 안전자산 특징이 아닌 원자재로서 위험자산 특징, 달러 반대 특징 이 두 가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기억나시나요? 이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금 가격도 덩달아 폭락하고 부동산까지 하락했었죠. 그런데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2009년도 금 가격은 1트라이온스당 7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상승까지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순히 분위기가 이때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금 가격이 2009년처럼 2배 이상 오르기 위해서는 2008년도처럼 미국 증시의 하락과 연준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동반되어야 할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 이런 현상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 보고 여러분에게 부동산과 금 투자는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명심하세요. 부동산, 금 이것들은 단타 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My pleasure. 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거침없이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느덧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호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와 연준의 돈 풀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련하여 신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증시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현재 5일선을 지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등 차트죠. 딱히 악재가 없는 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보유자분은 5일선을 이탈할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이니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서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손가락 빨면서 증시 상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바닥에서부터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저도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부 비중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삼성전자를 잡지 못한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게다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 2200에서 2220포인트 사이 강한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재 한 방이 터져야 이 자리를 돌파할 거라 봅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생명선인 21선을 돌파했고 12월 24일에는 조정이 나왔지만 21선 지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26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형님이 가면 아우가 뒤따라 간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형님이면 아우는 누구일까요? 아우는 바로 코스닥에 상장된 소부장 주식입니다. 즉 코스닥에 상장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입니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혹시나 나중에 소규모 자리가 마련되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을 주목해주세요. 이 중에서 21선을 최근에 돌파했고 21선이 우상향 중인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반도체, 5G, 이미지 센서, 카메라 등 섹터는 많습니다. 최근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인 수급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위주로 기관이 꾸준히 매수 중이고 26일에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부장 관련주와 대형 바이오 위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섹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코스닥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꿈나무 놀이만 하니 조금 심심해서요. 우리는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덩치가 큰 종목이 요즘 들어 기관, 외인의 수급과 함께 바닥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야 다른 새끼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니 다른 소부장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게다가 바이오 섹터는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호재,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찾을 때에는 역시 21선이 우상향 중이고 주가가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 바이오주 셀트리온에 대한 호재를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 셀트리온 특징주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 회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호재에 대한 기사가 쫘르르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 있는 종목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필수입니다. 세력들은 때가 되면 이런 호재를 재탕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거든요. 몇몇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국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 대략적인 섹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종목 추천이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절대적인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시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가 대비 5% 이상 빠지면 매도한다. 주가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매도한다. 그게 아니면 주가가 5% 빠질 때마다 비중 10%씩 추가해서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매매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원칙을 찾아야겠죠.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목돈 1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종목을 한 방에 매수해 놓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